야구는 풀스윙. 자, 야구는 풀스윙 채널에서 이제 매주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좀 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그 많은 댓글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시면은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좀 꾸려가는 것이 좋을지 그것들을 저희도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경기씩 열렸죠. 정말 야구가 이렇게 반가운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야, 이거 올해 이렇게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갔던 그런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먼저 기아와 NC의 경기가 열렸던 광주입니다. 한 경기씩을 가져갔죠. 한 경기씩을 가져갔는데 일단 기아 타이거즈는 뭐 모든 팬들과 전문가들이 모두가 1강, 극강으로 평가를 하던 팀이었고요. NC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헐거워 보인다라는 평가가 좀 일반적이었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어떤 이제 시험 때에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는 새로운 감독, 이호준이라는 초보 감독이긴 한데 이 감독이 과연 NC에서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까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기는 됐었는데요. 1차전은 NC 로건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NC의 불펜진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인데 불펜진은 결국에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시즌이 뒤로 가면 갈수록 불펜의 뎁스는 그 팀의 승리 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NC가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데 1차전에서는 그런 면들이 좀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 선발로 나왔던 뭐 기아의 상징 대투수죠. 양현종의 등판. 그런데 이 양현종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대투수 양현종 답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좀 있었죠. 그런 인상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어쨌거나 한준수라는 이제 제2포수가 될 텐데 사실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미래 뭐 기아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안방마님으로 벌써 상정이 되어 있는 이 선수가 홈런을 개막전 2연전에서 2개를 쳐버렸죠. 이렇게 되면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진짜 더욱더 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기아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작년 MVP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햄스트링의 이제 부상 정도가 뭐 단계가 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일 순한 맛이기 때문에 복귀가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진 않다. 근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햄스트링을 다치는 선수들을 봤을 때는 회복이 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남거나 혹은 또 재발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김대웅이라는 이 뭐 기아 타이거즈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 야구의 현재이자 미래인 이 선수가 이런 것을 혹시 조금 주춤하게 되는 그런 좀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또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펄펄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도영 정도의 선수라면 어떻게든 다 관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재능을 뽐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호준 감독은 자기의 감독 어떤 첫승을 이뤘죠. 뭐 축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걱정할 부분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작년과 같은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위로 올라오는 팀들을 후드려 패는 그런 느낌으로 쭉 치고 나가게 될지 또 교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과 키움의 경기가 열렸던 대구입니다. 키움의 승리 공식으로 예상을 했었던 바로 로젠버그라는 외국인 투수의 선발 경기. 여기에 2명의 외국인 타자, 그래서 3명의 외국인 선수가 출전을 하는 경기는 사실 어느 팀과 붙어도 해볼만 하다. 전력에서 그렇게 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승리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히려 키움이 로젠버그가 엄청 긴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 선수가 시범 경기 때는 괜찮았었단 말이죠. 시범 경기에서의 모습을 보고 야, 그 승리 공식 외국인 3명이 출전하는 경기 이거는 키움의 승리 공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너무나 긴장을 했던 탓인지 본인이 무슨 공을 얼마나 던졌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 정도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무너지면서 참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범 경기 때 우리가 봤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긴장도 풀고 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원래 키움이 세웠었던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아무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디아즈
구자욱, 박병호. 야, 이거 기대했던 선수들의 대포들이 막 터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의 팬들도 진짜 바로 이거지, 바로 이 맛이지. 뿐만 아니라 뭐 작년부터 쭉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선수들, 뭐 김지찬부터 시작해서 김영웅, 뭐 이재현 이런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작년 삼성의 그 깜짝 한국 시리즈 행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소위 뽀로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해. 박진만 감독뿐만 아니라 이종열 단장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일단 첫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 경기를 일단 다 가져갔고요. 2차전에서 백정현이 좀 일찍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진을 우르르르르르 들어박으면서 그렇게 또 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키움은 역시 얇은 불펜진과 그리고 타선에 있어서도 상위 타선에 비해서 확실히 헐거워 보이는 하위 타선,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좀 될 것인가, 어떤 신인 선수들이 또 치고 올라와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G와 롯데 경기가 벌어진 잠실입니다. LG 트윈스 쪽 입장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가 다 터졌다고 할 수 있겠죠. 치리노스, 손주영 두 선발에 뭐 아주 호투도 있었지만 또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 능력도 아주 좋았고 거기에는 수비들의 도움이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또 쳐줘야 할 선수였던 그 박동원, 오스틴 그리고 오지환, 거기에다 4번 타자인 문보경 선수, 거기에 신인급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송찬이, 뭐 신인급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이미 2022년에 시범 경기 홈런왕으로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정빈, 이런 선수들까지도 홈런을 치면서 이 두 개의 경기 동안 7개의 홈런을 잠실에서 때려냅니다. 진짜 만약에 롯데자이언츠 타선에서까지도 홈런이 많이 나왔다면 이것도 탱탱볼 논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들이 멀리 날아갔는데요. 이런 어떤 타격감들이 시즌 내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쳐줘야 할 선수와 또 터져줘야 할 선수들의 이런 어떤 균형이 계속 맞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불펜의 안정감은 아직까지는 뭐 물음표가 있습니다. 워낙에 점수차들이 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당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김진성과 또 새로 합류한 김강률, 이 두 선수는 본인들이 기대받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좀 해줬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이제 선발진, 거기에 또 마운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롯데자이언츠의 투수들의 역량과 기량이 좀 떨어졌다라기보다도 워낙에 LG 트윈스의 타선이 좀 폭발한 것 때문에 그렇게 더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불안한 수비, 이것이 좀 안정화를 완전히 찾고 있지 못하는 마운드에 좀 더 기름을 부어버린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수비가 불안한 것이 디폴트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즌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좀 좋아질지 주목이 좀 됩니다. 그리고 레이에스, 뭐 손호영 뭐 등등의 희망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전민재 선수가 이번에 롯데 유니폼을 입고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하나와 KT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 경기씩 한 점 차로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요. 하나의 초고속 불펜 뒤에 나오는 마무리 주연상이 좀 느려 보이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불펜은 지금 어느 때와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구속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히려 폰세와 와이스 선수가 기대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건 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폰세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물론 첫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수지 타선이 좀 맞는, 즉 안타 수에 비해서 득점 수가 괜찮은 이런 공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김경문 식의 야구에서 한 베이스 더 가는 또 이런 또 뛰는 야구들, 이런 것들이 또 합쳐지게 된다면은 한화 이글스 팬들이 그동안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됐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1차전과 2차전의 효율이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차전에서는 정말 많은 안타를 쳤지만 점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보였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KT의 불펜, 박영현을 중심으로 또 손동현까지 정말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 또 쿠에바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구 소년 쿠에바스도 여전히 건재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준. 그래서 역시 KT는 항상 빠지지 않는 뭐 그냥 가을 야구 후보가 아니라 한국 시리즈를 언제든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여전히 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SG와 두산의 경기. 최정이 빠져있는 SSG. 1차전은 앤더슨까지 무너지면서 좀 불안했지만 이 흐름을 잃지 않겠다는 어떤 코칭 스텝 그리고 감독의 적극적인 좀
개입이 있었고요. 불펜들을 엄청 투입하면서 거기다가 오태곤의 극장과 같은 대타 홈런, 역전 홈런이 나왔죠. 그러면서 SSG가 두산과의 이 두 경기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김광현 역전이 건재했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작년보다 구속이 더 올라간 듯한 느낌? 그리고 불펜들도 여전히 호투를 했습니다. 반면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름값으로는 뭐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투펀치죠. 콜러빈과 잭 로브가 기대보다 좀 별로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산 팬분들의 걱정이 조금 커지긴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외국인 선수 3명, 이 3명의 이름값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투타에서 딱 중심을 잡고 거기에 뭐 토종의 곽빈이나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선수들이 쫙 올라가면서 올해 두산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 개막 2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지금까지는 약간 먹구름이 좀 드리워져 있습니다. SSG의 마운드도 높았지만 케이블을 포함해서 두산의 타선이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뭐 144경기에 2경기 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38%? 이 정도 진행이 됐으니 모든 것을 속단하기는 좀 이르죠. 어쨌거나 이번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도 야구는 풀스윙. 저희 채널과 함께 같이 야구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구는 풀스윙!